서울의 밤은 언제나 그렇듯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45층에서 내려다보는 김민준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점들의 나열일 뿐이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성공한 30대 중반의 IT 스타트업 CEO 그 자체였다. 몸에 꼭 맞는 비스포크 슈트, 값비싼 시계, 흐트러짐 없는 머리 스타일. 하지만 그 눈빛만은 감출 수 없는 피로와 깊은 외로움으로 흐려져 있었다. 28, 야심차게 시작했던 첫 사업은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 후 몇 년간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밤낮 없이 코드를 짜고 투자자를 만나러 뛰어다녔다. 그렇게 32의 재기에 성공해 이노웨이브를 설립했고 회사는 혁신적인 AI 보안 솔루션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그의 성공 신화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 이면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통장 잔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마음의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다. 배신의 상처는 성공이라는 반창고로 겨우 덧대어져 있을 뿐 여전히 밤마다 욱신거렸다. 또 혼자 야근이야? 징하다 김민준. 화상회의를 막 끝낸 민준의 귀에 스피커 너머로 날아든 목소리. 대학 동기이자 지금은 이노웨이브의 심장과도 같은 CTO 이수진이었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의 텅 빈 사무실 배경을 훑어보고 있었다. 회의 중이었어.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 민준은 애써 무심한 척 서류를 뒤적이며 대답했다. 클라이언트는 무슨, 내 얼굴 보니까 또 밤새운 것 같은데 너 그러다 진짜 고독사한다. 사람 좀 만나고 연애도 좀 해. 만날 시간 없어. 연애는 무슨.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은 거겠지. 첫사랑한테 대인 것도 아니고 첫 동업자한테 대였다고 평생 혼자 살 거냐. 아무튼 다음 주 K글로벌 투자 설명회 준비나 잘해. 이번 건 우리 회사 명운이 걸렸으니까 너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나랑 팀원들도 좀 믿어주고. 수지는 언제나처럼 쓴소리를 쏟아내고는 먼저 통화를 끊었다. 그녀는 민준의 과거 상처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안쓰러워했다. 민준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사람을 만나라고? 배신의 기억이 생생한데 어떻게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일에 몰두하는 것이 차라리 편했다. 성공만이 과거의 실패를 덮고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따금씩 사무치는 외로움은 성공의 기쁨마저 희석시켰다. 넓고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돌아왔을 때 그를 반기는 것은 차가운 공기와 도시의 소음뿐이었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에 낯선 알림이 떴다. VVIP를 위한 프라이빗 커넥션 넥서스. 성공한 당신에게 어울리는 특별한 만남을. 얼마 전 한 벤처 캐피탈 대표가 인맥 관리도 실력이라며 슬쩍 추천해준 앱이었다. 철저한 신원 인증과 까다로운 가입 조건으로 유명한 소위 그들만의 리그였다. 성공한 사람들끼리의 만남. 어쩌면 이곳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든 혹은 진실한 관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며 민주는 앱을 설치하고 프로필을 등록했다. 며칠 후 넥서스에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소피아라는 닉네임의 여성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홍콩의 눈부신 야경을 배경으로 검은 드레스를 입고 지적이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만으로도 그녀의 교양과 품위가 느껴졌다. 자신을 홍콩에서 활동하는 아트 큐레이터이자 유망한 신생 기술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라고 소개했다. 민주님, 안녕하세요. 이노웨이브의 혁신적인 AI 보안 기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평소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관심이 많았는데 민준님의 비전이 제가 찾던 것과 일치하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민준의 마음을 정확히 관통했다. 자신의 사업을 알아봐주는 사람, 그것도 예술과 기술을 아우르는 안목을 가진 투자자라니. 민준은 심장이 살짝 뛰는 것을 느끼며 홀린 듯 답장을 보냈다. 그렇게 소피아와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소피아는 민준의 상상 이상으로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그녀는 AI 기술의 최신 동향은 물론 고전 미술사에 이르기까지 막힘없는 지식을 뽐냈다. 하지만 민준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지성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내면 깊숙한 고민과 외로움까지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녀와의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고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민준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지만 그만큼 내면은 여리고 외로울 것 같아요. 때로는 모든 걸 내려놓고 기대고 싶은 순간도 있겠죠.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소피아의 따뜻한 말들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다. 그녀는 홍콩에 있었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매일 밤 그들은 채팅과 짧은 영상 통화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눴다. 영상 통화는 화질이 좋지 않고 자주 끊겼지만 민주는 홍콩의 네트워크 사정이 좋지 않거나 그녀가 바쁘기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잠깐씩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프로필 사진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생기 있고 매력적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고 웃음소리는 민준의 마음을 녹였다. 어느 날 그들의 대화가 투자 이야기로 흘러갔을 때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민준 씨, 혹시 AI 기반 아트 생성 기술이나 NFT 아트 시장에 관심 있으세요? 제가 홍콩에서 극소수 VVIP들만 참여하는 비밀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이 분야에 대한 민준 씨의 통찰력이 더해진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 예술 시장을 선도할 기회예요. 투자. 민준은 순간 경계심을 느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희미하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상대는 소피아였다. 그녀는 의심하는 민준을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방대한 양의 자료와 함께 눈부신 수익률 전망을 담은 투자 제안서를 보내왔다. 모든 것이 논리적이고 완벽해 보였다. 그녀는 AI 아트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자신들의 독점적인 기술력, 그리고 홍콩 정부의 비공식적인 지원까지 암시했다. 게다가 넥서스라는 폐쇄적인 플랫폼에서 만난 사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깊은 정서적 유대를 쌓았다는 점이 민준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했다. 이거 확실한 거야? 민준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노웨이브의 재무담당 이사에게 자료 검토를 부탁하는 척하며 수진에게 넌지시 물었다. 수진은 자료를 꼼꼼히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어, 민준아. 특히 이렇게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투자는 더더욱 위험해. 무슨 아트 큐레이터가 이런 고급 정보를 다 알아? 그 여자 직접 만나본 적은 있고? 홍콩에 있어. 곧 서울에서 보기로 했어. 너야말로 너무 색안경 끼고 보는 거 아니야? 조심하라는 거야. 너 요즘 그 여자 얘기만 나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너무 빠지지 마. 일에 집중해. 수진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민주는 소피아를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안목과 사랑을 의심하는 수진에게 서운함마저 느꼈다. 그는 소액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일단 1억 원을 투자해보기로 결심했다. 소피아가 알려준 홍콩의 한 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일주일 후 소피아가 알려준 투자 현황 확인 사이트에는 정확히 15%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민준의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받은 듯 뿌듯했고 소피아에 대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는 추가로 3억 원을 더 투자했다. 소피아는 민준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욱 다정하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연인이자 투자 파트너를 넘어 민준의 유일한 정신적 안식처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홍콩과 서울을 오가며 사업을 확장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미래를 그렸다. 민준은 소피아가 서울에 오면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프러포즈할 반지를 준비하며 설레는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는 신기루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소피아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영상 통화 속 그녀의 얼굴은 낯설 만큼 창백했다. 물론 그것이 딥페이크 기술로 정교하게 조작된 것이란 사실을 민준은 알지 못했다. 민준 씨,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그런데 홍콩 병원의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투자금 일부를 먼저 정산받으려고 했는데 프로젝트 규정상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민준 씨, 정말 미안하지만 5억 원만 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투자금은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고 몇 배로 갚을게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물은 민준의 마음을 후벼 팠다. 5억 원. 너무 큰 돈이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가 위급하다는데 그녀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밤새 고민했다. 이성적인 목소리는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소피아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다는 감성적인 목소리가 더 컸다. 결국 그는 다음날 아침 은행 앱을 열어 그녀가 알려준 새로운 계좌, 병원비 긴급 계좌라고 했다로 5억 원을 송금했다. 괜찮을 거야. 이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투자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 후 소피아와의 연락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녀는 어머니 간병을 핑계댔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영상통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메시지 답장도 몇 시간, 때로는 하루가 지나서야 왔다. 투자 사이트의 수익률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숫자를 믿을 수 없었다.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검색해본 민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사례가 자신과 소피아의 이야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설마? 아니겠지. 소피아는 다를 거야. 그는 부정하려 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그의 마음을 좀먹었다. 그는 소피아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소피아는 당황하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 민준 씨, 절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프로젝트 자금이 묶여 있어서 당장 인출이 어려워요. 제가 민준 씨에게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어머니 수술만 끝나면 바로 해결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로웠지만 민준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을. 9억 원. 그 돈보다 더 아픈 것은 산산조각난 믿음과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괴감이었다. 그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수진의 도움으로 민주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동시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했다. 담당 형사는 박정수. 그는 수많은 사이버 금융 범죄와 로맨스 스캠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이었다. 박 형사는 민준의 이야기와 그가 제시한 자료, 채팅 기록, 송금 내역, 투자 사이트 정보를 꼼꼼히 검토한 후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형적인 로맨스 스캔과 투자 사기가 결합된 수법입니다. 홍콩의 아트 큐레이터, VVIP 투자, AI 기술. 피해자의 지적 수준과 관심사를 정확히 파고들어 맞춤형 시나리오를 설계했군요. 딥페이크 기술까지 사용한 걸 보면 상당히 전문적인 조직입니다. 계좌 추적과 IP 추적을 즉시 시작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을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며 자금 세탁 기술도 뛰어나니까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 형사의 말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사랑에 목말랐는지, 그리고 그 약점을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파고들었는지 절감했다. 성공한 CEO라는 자만심이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는 사실도 뼈아프게 다가왔다. 수사는 시작되었지만 예상대로 난관의 연속이었다. 소피아가 알려준 홍콩 계좌들은 모두 대포 통장이었고 돈은 이미 여러 나라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유령 회사를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IP 주소는 수십 개의 VPN 서버를 경유하며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박 형사팀은 밤샘 작업과 첨단 추적 기술을 동원하여 마침내 최종 발신지가 중국과 필리핀의 접경 지역에 있는 한 허름한 건물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곳은 국제 온라인 사기 조직의 콜센터들이 밀집한 곳으로 악명 높은 지역이었다. 소피아의 프로필 사진은 SNS에서 활동하는 무명 모델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고 투자 제안서는 그럴듯하게 조작된 것이었다. 넥서스 앱 역시 사기 조직이 VVIP들을 낳기 위해 만든 정교한 가짜 플랫폼이었다.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다. 민주는 자신이 그 무대의 주인공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가장 비참한 관객이었을 뿐이었다. 절망에 빠져있던 민준에게 놀랍게도 소피아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넥서스가 아닌 보안이 취약한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였다. 민준 씨, 마지막으로 제안할 게 있어요. 당신 회사의 차세대 AI 보안 기술 아이기스, 그 소스 코드만 넘겨주면
당신이 잃은 돈 전액은 물론 그 2배의 보상금까지 드릴 수 있어요. 이게 당신이 모든 걸 되돌릴 마지막 기회예요. 당신의 기술, 어차피 우리 같은 조직이 마음만 먹으면 뚫을 수 있어요. 스스로 넘기는 게 현명할 겁니다. 협박이었다. 사기꾼은 이제 그의 사랑과 돈을 넘어 그의 인생 전부가 담긴 사업까지 노리고 있었다. 민주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즉시 박 형사에게 연락했다. 박 형사는 이것이 어쩌면 사기 조직의 핵심에 접근할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님, 위험한 제안이지만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술을 넘기는 척하면서 그들을 유인하는 겁니다. 성공한다면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실패할 경우 회사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깊이 고민했다. 또다시 그들과 엮이는 것은 지긋지긋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싸움이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아야 했다. 하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죠. 대신 반드시 그들을 잡아주십시오. 민주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정 수사를 준비했다. 그는 소피아에게 기술을 넘기겠다고 답장했고 대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자금 전달과 기술 이전을 홍콩의 한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직접 만나서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사기 조직은 뜻밖의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마도 아이기스 기술이 그만큼 탐났거나 민준을 완전히 얕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소피아 대신 조직의 행동대원 제이콥을 보내겠다고 했다. 약속된 날, 민준은 박 형사팀과 함께 홍콩으로 향했다. 홍콩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호텔 스위트룸과 주변에는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잠복했다. 민준은 혼자 스위트룸으로 들어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잠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제이콥이었다. 김민준 씨, 돈 가방은 가져왔소. 기술 자료는? 제이콥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방안을 훑어보았다. 여기 있소. USB에 담아왔지. 하지만 먼저 돈부터 확인해야겠소. 민준이 USB를 들어보이자 제이콥은 의심 없이 돈 가방을 열었다. 그 순간 박 형사의 신호가 떨어졌다.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방 안으로 쇄도했다. 제이콥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내 제압당했다. 작전은 성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제이콥은 핵심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한 운반책이었고 소피아나 조직의 상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가 가진 휴대폰을 추적했지만 이미 원격으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 후였다. 박 형사팀은 제이콥과 함께 검거된 몇 명의 하수인들을 신문하고 압수된 자료를 분석했지만 사기 조직의 본거지나 소피아의 행방을 특정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이미 꼬리를 자르고 다른 곳으로 옮겨간 뒤였다. 허탈함과 분노가 민준을 덮쳤다. 그는 복수에도 정의 구현에도 실패했다. 홍콩 경찰은 검거된 하수인들을 통해 중국 필리핀 접경 지역의 콜센터 몇 군데를 급습했지만 그곳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이 얻은 유일한 정보는 소피아의 실제 이름이 박서연이라는 것. 그리고 그녀가 뛰어난 실적 덕분에 조직 내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며 곧 다른 지역으로 옮겨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예정이었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민준을 찾고 있을 것이다. 서울로 돌아온 민준은 한동안 깊은 무력감에 빠져 지냈다. 회사는 수진과 팀원들이 힘겹게 이끌어 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성공도 돈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다. 어느 날 박 형사가 그를 찾아왔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김 대표님, 아직도 그들을 쫓고 있습니다.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필리핀에서 조직원 일부를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박서연은 아니지만 상부선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김 대표님의 용기 있는 협조와 이노웨이브의 기술 지원 덕분에 이번에 검거된 조직이 계획하던 대규모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잠재적 피해자를 구한 겁니다. 그분들이 김 대표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다른 피해자, 민주는 그제야 멍했던 시선에 초점이 돌아왔다. 자신만이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와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지 쌓인 책상을 닦고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졌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나야. 회사 복귀할게. 그리고 아이기스 업그레이드 버전 개발 당장 시작하자. 이번에는 누구도 뚫을 수 없게 만들 거야. 민주는 회사로 돌아왔다. 그는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이노웨이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로맨스 스캔과 온라인 금융사기를 탐지하고 예방하는 새로운 AI 보안 솔루션 아이기스 2.0 개발에 착수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 범죄 예방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저는 성공한 CEO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을 돌보는 법과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이었죠. 기술은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벽을 만들었습니다. 로맨스 스캠은 단순히 돈을 노리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신뢰, 영혼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온라인에서의 만남을 경계하십시오. 의심하고 확인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그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밤마다 소피아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로움과 배신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을 지키는 힘으로 승화시켰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이제 민준의 눈에는 그 불빛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서로를 비추며 따뜻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아직 박서연을 잡지 못했고 잃어버린 9억 원을 되찾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는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바로 다시 살아갈 이유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용기였다.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